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념 완성의 종결자 수학의 날개 정준호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이제 18강 거의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OT에서 알려드렸던 노트들 필기해서 열심히들 잘 보내주시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자, 한 시기에 딱 해가지고 같이 다 플래너 보내드릴 테니까 잘 쓰시고 선생님이 했던 뭐 포워드 스케줄링 뭐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메일 통해서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기 물었지만 마산, 창원, 뭐 저쪽에 부산, 그 다음에 경남 쪽, 뭐 그 다음에 호남 쪽 막 친구들 선생님 문자로 고민이 있어요 해가지고 문자 많이 보내면서 뭐 선생님하고 통화한 친구들도 있죠. 자, 누구누구라고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친구들 모두 이 강의 끝까지 완강하시고 정말 선생님하고 약속한 것처럼 수능에서 꼭 여러분 말들처럼 대박 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 얘기를 가지고 하나 시작하면서 오늘 얘기 곧 부정방정식, 절대부등식 얘기를 들어갈 텐데요. 우리 이제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데카르트가 자폐평면을 수학적으로는 만들었죠. 자폐평면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데카르트가 원래 이제 코기토 에르고좀 해가지고요. 쓰지 말아야겠다. 그냥 아는 척했다가 틀리면 안 되니까 코기토 에르고좀 해가지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므로 나는 고로라는 말이 옛날식 표현인데 고로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선생님이 오늘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 연결해야죠. 나는 존재한다. 고로나는 행동한다. 자, 우리 계속 선생님이 실천의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완강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우리는 존재해요. 그래서 존재의 이유는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하다못해 사자이게끔 하는 거 아세요? 사자가요. 사자가 아무리 하찮은 먹이를 잡더라도요. 그 먹이를 끝까지 집중해서 그것을 쫓아가서 그 먹이를 잡는데요. 아주 뭐 토끼 한 마리가 되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큰 목표를 지니고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옆에 있는 여러 유혹들이나 여러분들을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 다 제거하시고요. 오로지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또한 되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할 얘기들은요. 부정, 방정식이요. 정말 수학에서 수학 문제 중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부정방정식이요. 부정방정식이란 정의는 우선 모르는 문자가 2개인데 식이 하나야. 모르는 문자는 3개인데 식이 2개야. 원래 모르는 문자가 2개면 식이 2개 주어져야 연립을 풀어서 방정식을 풀 수가 있죠. 근데 우리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미지수의 개수가 있고요. 주어진 식의 개수가 있죠. 주어진 식의 개수가 있으면 이게 더 많은 거죠. 미지수 개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때 부정은요, 긍정, 부정의 부정이 아니라 아직 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XY를 곱해서 12가 되는 숫자를 구하라. 뭐 1, 12도 있고 너무 많잖아. 2, 6도 있고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24와 2분의 1도 있고요. 얘는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반드시 여기에 이걸 구하고자 하려면 조건을 줘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자연수 조건이죠. 자, 지난 강좌에 선생님이 잠깐 예고를 드렸어요.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바로 대입을 통해서 문제를 풀죠. 뭐해서요? 대입이요. 그래서 우리 강좌 중간중간에 자연수 조건이 있으면 선생님이 대입해서 규칙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대입인데 대신에 대입하는 원리를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문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차수들이 다 1차, 2차 똑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차수가 똑같을 때는 차수가 같아. 문자들의 차수가 같을 때는요. 개수가 큰 문자부터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주어진 문자들의 차수가 서로 달라요. 자, 차수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차수가 높은 문자부터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자, 예를 들어 2가지 예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예를 들어서 뭐 2a 더하기 뭐 5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뭐 14를 만족하는 자연수 ABC를 구하라. 숫자 너무 많이 크게 했다. 자, 그래도 하대요. 자, 그렇다면 이걸 만족할 수 있는 ABC는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자연수니까 0은 안 들어오고요. 다 1차 1차인데 개수가 큰 여기서부터 대입하겠다 이거야. 그럼 여기 1 대입해 보세요. 그럼 여기도 1을 대입할 수 있죠. 그럼 7이죠. 여기 7 넣으면 14 되죠. 그래서 하나씩 늘려가라는 거야. 밑에서부터. 그럼 이거 두 개 줄이면 되죠. 5죠. 이런 식으로요. 5, 1, 2, 3. 그럼 두 개 줄이면요. 3. 그 다음에 5 곱하기 1, 2 곱하기 4. 자, 여기까지가 얼마인데? 13이죠. 13이니까 2요. 근데 이거 하나 하면, 자, 요게 잠깐만요. 1이요. 1이요. 자, 하나 더 늘어나면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연수의 범위를 넘어서죠. 그럼 이제 1로 시작한 건 다 끝난 거야. 그 다음에 2로 가보세요. 10이죠. 자, 2 곱하기 1. 그러면요. 12예요. 여기까지가. 2. 그래서 14. 그럼 이게 2가 되면 14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5쌍의 답이 있다. 이 밑으로 쓸까요? 5 곱하기 2에 2 곱하기 1에 2요. 근데 여기 3 들어가면 벌써 15를 넘어가니까 14를 넘어가니까 없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이건 확률 통계에서 특히 이건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미리 아주 쉬운 얘기를 할게요. 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는 0이요. 자, 실근을 갖도록 하는 a, b를 구하는데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a와 b가 두 주사위의 눈이래요.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두 주사위의 눈이 이거일 때 이걸 실근 갖도록 a, b를 구하라. 확률을 구하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뭐 확률이라는 건 전체 가지수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 두 개 던지면 6 곱하기 6, 36분의 얼마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푸는데 우선 얘 하면 되죠. 실근을 가지려면 짝수 공식이야. b-의 제곱, a제곱 빼기 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이죠. 즉 a제곱이 b보다 큰데요.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는 2차고 얘는 1차죠. 그럼 여기서부터 대입하는 거야. 1제곱이요. 그럼 1제곱이 b보다 크려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1 하나밖에 없죠. 2제곱 4죠. 그럼 b에는 1, 2, 3, 4가 다 들어올 수 있죠. 그쵸? 3의 제곱이 들어오면 이거 9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1부터 6까지 다 들어와. 왜? 6보다는 9가 크니까. 마찬가지로 4제곱, 5제곱, 6제곱일 때 a가 이쪽 b에는 다 1부터 6, 1부터 6, 1부터 6이 다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봐봐.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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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야. 24개에다가 그 다음에 25, 26, 27, 28, 29개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확률로 구하라. 36분의 29 이런 식으로 확률 문제로 얼마든지 풀 수 있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방정식이라보다는 부등식이긴 한데 차수가 높은 문자부터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정수 조건이요. 자,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두 수를 곱한 것이 정수가 만들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자, 선생님 수업을 조금이라도 들은 친구들은요, 이거를 수십 번 더 들었을 거야.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xy 별 x 별 y 꼴이요. 요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xy의 별 x 삼각형 y 꼴이요. 이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푸냐? 얘는요, 별 제곱을 더하고 빼래요. 즉 얘네 둘을 곱한 숫자를 더하고 빼래요. 마찬가지야. 선생님 별사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사탕을 더하고 빼래요. 별 삼각형을 더하고 빼래요. 이렇게 되면 여기 네 개가 인수분해가 돼요. x, y 뭘로 되냐면 반짝반짝 별로 돼요. 반짝반짝 별로 돼요. 이렇게요. 확인해 보세요. 전개하면 xy, 별 x, 별 y, 별 제곱 빼기 별 제곱 맞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네 개가 인수분해 되는데 잘 봐. xy 쓰시고요. 잘 들어. y 앞이 삼각형이죠. 여기다 써. x 쪽으로. x 앞에 있는 별을 갖다 여기다 쓰시면 돼요. 전개해 보세요. xy 삼각형 y 별 x 별 삼각형 빼기 이렇게요. 아, 이거 선생님 중요해요? 무지 중요해요. 시험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아주 쉽게 우선 아주 쉬운 예들로 해볼게요. xy가 다 정수래요. 그래서 xy는 x 더하기 y를 만족하는 정수 xy를 구하라. 너무 쉽나? 너무 쉽나? 이해할까? 자, 이렇게 해보자. 그럼 모르는 자 두 개인데 식은 하나라서 못 구하죠. 근데 구할 수 있다고요. 넘어가 보세요. xy 빼기 2x 빼기 2y는 0이죠. 자, 별이 마이너스 2야. 별의 제곱이요. 4를 더하고 빼라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 네 개가 인수분해가 돼. 어떻게 해요? x 별, y 별. 맞나 확인해봐. 전개하면 2씩 나오죠. 넘어가서 4요. 야, 그러면 둘이 곱해서 4 되는 숫자들은요. 1, 4, 2, 2, 4, 1.
만약에 여기가 양의 정수라 그러면 여기서 끝나죠. 그럼 음의 정수일 때는요. 곱해서 이거 되는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구해보면 6개의 답이 있는데 x 빼기 2가 1이 돼야 되니까 x는 3, y 빼기 2가 4가 되니까 넘어가서 y는 6. 뭐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고. 이거는 x가 4, y가 4 이런 식으로요. 밑에 안 쓸게요. 쭉 와서 제일 마지막 거요. 얘가 마이너스 2니까 x가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서 y는 1. 마이너스 2자 쓴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6개의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잠깐 지울게요. 아, 지우지 말고 옆에다 할까? 아, 그냥 여기다 하자 그러면 2번. 그럼 이 경우는요. 아, 예를 들어서 xy 마이너스 2x 더하기 3y는 0을 만족하는 xy를 구하라. 어떡하냐? 별 삼각형. 얘네들을 곱한 거야. 곱하면 얼마 되니? 마이너스 6이죠. 이걸 더하고 빼란 얘기야. 여기까지가 인수분해가 돼요. x, y에 자 3이 이쪽으로 오고요. 2가 일로 오면 돼. 마이너스 2가.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6. 이것도 많죠. 마이너스 1하고 6, 1하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반대로 6하고 1인데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이렇게요. 이런 거 있고요. 마찬가지로 2하고 3인데 자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랑 반대로 3하고 2인데 이런 식으로 순서상을 찾아낼 수가 있죠. 8개가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x값, y값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근데 나중에 헷갈리지만 정수 안에는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정수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입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 헷갈리지 마. 정수 안에는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대입해서 푼 경우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이 2가지 문제로 다 해결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요 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먼저 자,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아직 안 했는데요. 하기 전에 여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실수 조건 가기 전에요.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요. 1번은 선생님이 실수 조건 하려고 한 거고요. 2번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이요. 네. 자, 교육청 4점짜리 OX 문제인데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거는요. 거기에 디귿 때문에 그래요. 자, 기억 니은은 여러분들이 딴 데서 배워야 되는 뭐 행렬의 OX인데요.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자, 증명은 지금 이것까지 할 시간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다음에서 옳은 것을 구하라. 기억. A의 세제곱이 0이면 A제곱은 0인자. 자, 증명은 안 해드릴 텐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A의 N제곱이 0이면요. A제곱까지는 무조건 0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A는 0이냐? 이건 안 되죠. 자, 마찬가지로 A N제곱이 0이냐고 A는 0이냐? 이건 안 돼요. 행렬에서요. 갑자기 좀 딴 데로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그렇긴 한데요. 이게 기억 니은 디귿에 이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n제곱이 0이면 제곱까지는 무조건 0이다. 이건 항상 참인 명제예요. 그리고 우리 제곱이 0이면 a는 0이다. 아니다. 이건 많이 알죠? 0100, 0100 같은 거 이런 거 곱해보면 분명히 0000이야. 제곱이 0이더라도 요 a는 0은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렇게 a제곱이 0이면 반대로 이건 왔다가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a제곱이 0이면 여기다 aa 곱하면 세제곱도 0. 자, 그 다음에 뭐야? 4제곱도 0. 이런 식으로 다 항상 만족한다. 그리고 이때 이거 하나는 좀 기억할게요. 이거 하나랑 자 a제곱이 0일 때는 a의 역행렬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같이 써놓기만 하세요. 지금 나중에 시간 되면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디귿이야. 자 니은도 보긴 볼게요. 자 니은은요. 자, 이것도 워낙 행렬의 OX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문제를 고를 때 선생님 일부러요, 고민을 했어요. 그냥 디귿만 할까 하다가, 이거 워낙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기는 할게요. 우리 행렬에서 A, B, B는 성립하지 않는데, 이렇게, 자, 이것도 A 더하기 B가 K2 단행렬 형태가 나오면, 이런 문제의 OX 나오면, A는 K-B의 형태로 해서 D식에다 무조건 대입하시면 OX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키포인트야. 오케이? 자, 이걸 대입하시면 무조건 되는데요. 이거 해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A가 단위행렬 빼기 B죠. 그래서 이 자리에 넣어보세요. 단위행렬 빼기 B 곱하기 B요. B에 A 자리 대신에 단위행렬 빼기 B요. 전개해보세요.
b 빼기 b제곱이고요. 좌변 우변이 b 빼기 b제곱. 이렇게 해서 이것도 참이야. 기억력은 다 참이야. 아무튼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디귿이에요. 자, 기억에 뭐 아까 a제곱이 이거냐 뭐 증명 얼마든지 하는데 혹 궁금하면 짬수학에 가시면 이거 내가 아주 10분에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고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거요. AB가 A 더하기 B인데 A-2의 역행렬이 이거냐? 이게 왜 나왔냐는 거죠. 바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푼 거야. 보세요. 넘어와서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야. 는 0이죠. XY 별 X 별 Y죠. XY 별 X 별 Y죠. 그럼 별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인 더하기 1 빼기 1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니? 근데 이거 행렬이에요. 행렬에는 단행렬 표시하죠. 이거를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자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2가 단행렬인데요. 얘네들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A 별, B 별, 별이 1이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 행렬이야. 행렬이니까 단행렬 갖다 쓰시면 되죠. 단행렬이 숫자 1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잘 봐. 얘랑 얘랑 곱해서 단행렬 2가 나온 거죠. 두 식을 곱해서 단행렬이 나왔어. 우리 A랑 A 역행렬 혹은 A 역행렬이랑 A를 곱해야 이것이 단행렬이죠. 그래서 행렬 문제에서 어떤 두 개의 행렬을 곱해서 단행렬 2가 나오면 별의 역행렬은 삼각형이고요. 삼각형의 역행렬은 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A-B의 역행렬은 누구냐? 바로 요 두 놈이 서로 역행렬해서 얘다 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니?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지금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은 부정방정식을 푸는 일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역행렬에 관련된 문제죠. 자, 한 문제 더 있는데요. 3번 문제도 봐보세요. 자, 3번 문제 봐보세요. 자, 3번 문제 이런 식으로 2004년도 좀 옛날 문제인데요. AB, BA 갖고 2AB, A제곱, 2B 이거일 때 A 더하기 2의 역행렬을 B와 2로 표시해라.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여기 보시면 A, 자, 이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2AB, 자, 넘어와서 마이너스 A 더하기 2B, 요것만 넘어와서 2가 있죠. 자, 각항을 2로 약분해 볼게요. 2로 약분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2로 약분해도 되고요. 자, 2분의 1 A 더하기 B, B요. B. 자, 2요. 2분의 1로 약분했어요. 그러면 XY, 별 X 삼각형 Y야. 이걸 하려면요. 얘네 둘을 곱한 거.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을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하고 빼라 이런 얘기야. 근데 이것은 행렬이니까 요렇게 2만 붙이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가 인수분해가 됐죠. A, B요. 그쵸? 자, 요게 누구예요? B 앞에 있는 숫자 이거를 여기다 쓴다 그랬죠. 더하기 1이요.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여기다 쓴다 그랬죠. 이렇게 됐죠. 여기 4개가. 그럼 요거 이렇게 넘어가 보세요. 2에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1, 2죠. 자, 여기다가 뭐만 붙여요? 행렬이니까 단위행렬이요. 글씨 지저분하다. 잘 보세요. 얘랑 곱해서 단위행렬인데 여기 2가 있으니까 요거 없애려고 여기다 선생님이 요렇게만 변형을 할게요. A 더하기 2가 2 곱하기에 B 빼기 2분의 1 B. 이것이 단위행렬 2다. 그럼 잘 보세요. 요 행렬과 요 행렬을 곱해서 단위행렬 2가 나왔죠. 그래서 얘의 역행렬이 이거죠. 그래서 전개해서 2B 마이너스 2요. 얘랑 얘를 곱했더니 단위행렬 2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결국 부정방정식의 풀이법을 알고 있으면 얘의 역행렬은 2B-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와우. 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다음 내용을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그래서 이걸 정리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자, 이거 해볼게요.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수능 문제의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마 2가지밖에 여태까지 모르셨을 거예요. 역행렬 구하기요. 별표 치시고요. 1. A가 기본적으로 A, B, C, D라는 이와 같은 숫자로 주어지면 우리 공식을 이용해서 역행렬 구하는 게 첫 번째죠. AD-BC분의 1에 DA 자리 바꾸고 BC 부호 바꾸면 이게 역행렬 구하는 거 다 아셔요. 2번까지는 고등학교 2학년 책에 있기 때문에 알아요. 단위행렬 2를 포함한 식이 있을 때요. 아주 쉬운 걸로 할게요. 어려운 거 말고요.
이렇게 나오죠.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0일 때 a의 역행렬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죠. 역행렬 구하기의 핵심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의 행렬을 곱해서 단위행렬이 나오면 별의 역행렬이 삼각형, 삼각형의 역행렬이 별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렇게 단위행렬이 있을 때는요. 넘어가서 2고요. 얘네 둘이죠. 둘 다 a로 묶을 수 있죠. a-2인데 행렬이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끝났죠. 이거 다 아는 얘기야. 이거는 누구요? a 역행렬이요. 얘랑 곱한 게 단위행렬 2가 나왔다는 건 얘가 a 빼기 2가 a의 역행렬이다. 오, 만약에 이거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2 넘겨놓고 하면 돼. 선생님 만약에 마이너스 2였어. 그럼 이거 2분의 1로 여기 약분해서 2분의 1 a 빼기 2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 없어요. 2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야. 자, 세 번째가 요 문제를 이용해서 이거 반드시 세 번째가 시험에 나와. 세 번째 올해 어떻게든 나와.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오든 중간에 나오든요. 단위행렬 2가 없을 때예요. 자, 오늘 부정방정식은 이제 4번이고요. 단위행렬 2가 없을 때는 선생님 이렇게 할게. A항의 개수를 맞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스스로요. 아무거나 해놓고 막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죠. A제곱 마이너스 2A가 0이야. 이거일 때 단위행렬이 없어. 아까는 2가 있었는데 이거일 때 뭐 할까? A 더하기 3E의 역행렬을 구하래요. A 더하기 3이, A 더하기 4이. 뭘 해도 니네 만들어야 돼. 어떡하냐? 요식 밑에다가 얘를 구하고자 하는 식을 이렇게 쓰세요. A 더하기 3이요. 여기까지 됐니? 쓰시고 뭐 하냐면 A항 개수 맞추래. 잘 들어. 무슨 얘기인가? 여기다 곱해서 A제곱 나오려면 얘가 A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요렇게 전개하면 3A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A죠. 얼마 있으면 되니 여기가? 마이너스 5A가 있으면 되죠. 그럼 여기가 5E가 있으면 돼요. 그럼 이거를 전개했을 때 식이 A제곱 마이너스 2A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항이 빼기 15E예요. 그쵸? 는영 이렇게 된 거죠. 야, 근데 위식하고 비교해봐. 위식은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전개한 건 마이너스 15니까요. 여기다가 플러스 15E. 이렇게 해야 요 뒤에다 이제 주황색 글씨 쓴 건 이거죠. 이렇게 해야 위식하고 변함이 없죠. 얘 전개하는 식이 요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지워져야 원래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이해시키려고 쓴 거고요. 다 끝났죠. 지금 식을 봤더니 A 더하기 3E에 A-5E를 곱했더니 이것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15E예요. 그럼 여기에 2만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5로 약분해 보세요. 마이너스 15분의 1에 상수는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행렬에서도. 이렇게 되죠. A 더하기 3E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하고 곱했더니 단위행렬이 나왔죠. 그래서 이놈의 역행렬이 얘, 이놈의 역행렬이 얘야. 그래서 답이요. 얘의 역행렬은 마이너스 15분의 1에 A 빼기 5E요. 자, 어떤 식으로든 시험에 한두 번은 나오니까요. 이거 꼭 익히세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자, 아까 얘기했던 저 부정방정식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게 우리가 방금 했던 몇 번 문제였니? 2번, 3번 문제에서 아까 2번의 디귿이나 3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놓으시면 돼요. 2번의 디귿이나 3번 문제, 3번을 되도록이면 필기를 하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역행렬 자체를 구하는 문제는 다 해결 끝이야. 특히 여러분들은 1, 2번은 많이 했어요. 3, 4번 몰랐던 친구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꼭 익혀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오케이? 오늘도 또 하나 뭐 했어요? 득템하신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부정방정식 중에서 선생님 뭐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구하는 걸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한 문제 더 보고요.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별표 치시고요. 선생님 왜 이렇게 별표가 많아요? 그만큼 여러분한테 이 고등수학 상하가 어찌나 소중하게 쓰이는지. 자, 점수를 안 써놨군요. 이거 몇 점이? 이것도 4점짜리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 요 유형의 문제 또한 상당히 많아요. 문제 보세요. 로그 방정식이 쭉 주어지고요. 양의 정수라고 주어지고, 이 문제 잘 들어주셔야 돼. 얘의 최대 최소요. 최대값을 구하래.
대부분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y의 최대 이렇게 1차식 넣으면 선생님이 뭐라 한다 그랬니? 이렇게 k라고 놓고 부등식 영역처럼 움직이는 거라 그랬죠. 근데 갑자기 x제곱 2y제곱 그리고 1도 아니야. x제곱 y제곱 얼마 그러면 1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 양의 정수야. 보나마나 부정방정식이야. 근데 우선 로그죠. 로그니까 항상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신경 쓰셔야 되니? 진수 조건이야. 얘들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죠. 먼저 진수 조건에 x 더하기 y 더하기 3이 양수라는 거 먼저 하시는 게 나중에 편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봤더니 2야. 루트 2네? 선생님 이렇게 할까요? 로그 공식에 이런 게 있죠. 로그 a m제곱에 b의 n제곱이 있으면 n분의 n의 로그 a의 b죠. 예를 들어서 로그 4의 8은요. 4는 2의 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2분의 3의 로그 2의 2 이거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하시고 2분의 3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됐을 땐 이걸 거꾸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 루트 2예요. 여긴 2야. 그럼 2분의 2를 해서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1로 가봐. 자, 그럼 어떻게 되니? 정리하자. 여기 같으니까 로그 2에 진수끼리 곱해서 x제곱 y제곱이죠. 이거 봐라.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여기도 로그 2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올라서 얘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이요. 여기까지 됐죠. 됐니? 그러면 로그 2, 로그 2 똑같은가? 얘랑 똑같은 거죠. 결국 따라서 xy 전체의 제곱이 x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인데 이런 것도 풀 때 잘 봐. 왜 이런 걸 풀면서 이런 걸 못 풀어요? x제곱이 4야. 그럼 여러분들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잖아. 다시요. x제곱이 3에 x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잖아. 그럼 머릿속으로 이거 전체 라지 x제곱이 이거면 얘의 제곱이다? 아무튼 요거죠. xy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x 더하기 y 더하기 3이다. 이렇게 풀란 얘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분명히 여기서 x 더하기 y 더하기 3이 양수니까 양수만 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야. 양수만 답이니까 얘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xy는 x 더하기 y 더하기 3만 구하면 되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조건이 있니? 양의 정수 조건이 있어요. 선생님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모르니까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서 헤매시고 로그는 배웠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것들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앞으로는 그런 일 없으시면 되죠. 별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별 제곱 더하고 빼죠. 1 빼기 1이요. 다 했네요. 인수분해 이건 어떻게 된다고? x별, y별.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4죠. 그래서 둘이 곱해서 양의 정수 사니까 얘가 1, 얘가 4, 얘가 2, 얘가 2, 얘가 4, 얘가 1밖에 없죠. 정수 중에서는. 곱해서 4 되는 거. 끝까지 해야 돼 이거요. 되게 좋은 문제야. x 빼기 1이 1이니까 x가 2고요. 요거 y가 5지요. 5 빼기 1 해야지 4 되죠. 그 다음에 요거에 2 되려면 x가 3, y도 3이요. 그 다음에 저거 4니까 넘어가서 x가 5에 y가 2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부정방정식 주고 이렇게 최대 최소 주는 문제는요. 여기 끝까지 풀라는 문제예요. 나중에 유사한 문제들 기출문제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직접 구하라는 얘기예요. 2의 제곱 4 더하기 2 곱하기 여기 25죠. 50이죠. 54고요. 3의 제곱 9 9 곱하기 2니까 18 27이죠. 그 다음에 5의 제곱 25에 2 곱하기 8이죠. 33이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y의 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문제에서 뭘 구하랬어? 최소요. 이거죠. 이거 최대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문제 더 어려워지죠. 세 개가 다 답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최소 27, 최대 54, 모든 수의 합을 구하라. 이거의 모든 수의 합을 구하라. 다 더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이 세 개를 다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이런 식으로 양의 정수, 정수 조건이나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엄청나게 중요하게 쓰여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들은요. 부정방정식 중에서 세 번째인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요. 자, 선생님이 밥을 못 먹었더니 배에 힘이 없네요. 자,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아까 이제 쭉 연결해서 이제 세 번째.
실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방정식이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실수의 조건이 주어진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이 주어지면 첫 번째는 무조건 완전제곱식 더하기 완전제곱식 꼴. 기본적으로 이제 0꼴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실수라는 말은 결국 지난번에 어디에서 비슷한 거 했는데요. 실근을 갖는다는 개념이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 2번이 시험 문제는 아주 가끔 나오긴 하는데 나오면 정말 대박 어렵죠. 정말 어려워. 이건 되게 쉬워요.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y. 자, 13은 0이다. 이런 게 13이 아니라 10은 0이다. 구나. 자, 10은 0이다. 이걸 만족하는 실수 xy를 구하라. 이런 거야. 야, 모르는 문자 xy 두 개야. 식은 하나야. 선생님 어떻게 구해요? 구할 수 있어. 실수라고 나왔죠. 기본적으로 완전제곱식 만들라고요. 야, x제곱 빼기 2x 여기 더하기 1 빼기 1 있어서 얘 하면 x-1의 완전제곱 되죠. 마이너스 1 남아있어.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6y요. 더하기 9 빼기 9요. 얘 하면 y 더하기 3의 완전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플러스 10 줘서 는 0 되네. 야, 실수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0 되는 거는 얘도 0이고 얘도 0인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하는데 물론 실수 조건에서는 거의 80% 이상 요 1번 완전제곱식 주어지는 경우로 나와요. 오케이? 근데 실수 조건에서 실근을 가져서 판별식하는 거 이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선생님이 1번 문제로 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었는지 복습을 시킬 거야. 근데 그 문제요. 생각보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잠깐만 1번 어디 갔니? 자, 1번 봐보도록 할게요. 1번이요. 자, 1번을 보면 두 식을 선생님이 두 문제를 갖다 놨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걸 어떻게 푸는지를 잘 보시면서 두 문제 똑같은데 자, 지금은 PTP는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요. 자, 이것이 나중에 고등수학 상하에서는요. 정수근, 이수근도 아니고 정수근 문제로 나왔던 문제들이야. 이거 봐봐. 우선 1번 먼저 볼게요. 1번을 보고 나서 2번을 보는데 2번이 어려워. 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두 근이 모두 정수래요. 그랬을 때 정수 n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두 근은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여기까지 아마 대부분 생각할 거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게 n-1이요. 두 근의 곱이요. a분의 c니까 3 빼기 2m이야. 자, 모르는 문자가 알파, 베타, m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어. 그래도 얘는 분명히 풀 수가 있어요. 왜? 정수라는 조건 때문에. 정수라는 조건 때문에요. 문자를 좀 줄일 수가 있지 않나요? 여기요. m이 위식에서 m이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죠. 이걸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아래식이 알파 베타 3에 빼기 2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여기까지 됐니? 필기 잘해.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인데 저쪽으로 넘어가면 알파 베타에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 봐. 3에서 빼기 2니까 1이죠. 뭐예요? xy 별 x 별 y 꼴이죠. 별 제곱인 얘를 더하고 빼면 되죠. 야, x별 y별이요.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 되고요. 넘어가서 5죠. 양의 자, 두 근이 모두 정수야. 그러면 곱해서 5 되는 거 1, 5 혹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요. 선생님 5일 안 생각해요? 5일 생각하나 1호 생각하나 똑같아. 왜냐하면 두 근을 누구라고 정해준 게 아니니까. 그럼 이 경우에 자, 알파 더하기 2가 1이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3이에요. 맞니? 그럼 이 경우에는 알파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3, 베타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이었다 이거야. 그때 m을 구하래. m은 요거였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하고 3 들어가면 이때 n값은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7 들어가면 자리 바뀌어 들어가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니? 그래서 m은 마이너스 9요. 그래서 저 식에다가 니네가 저기다 3을 넣어서 3을 넣어봐. 모르는 사람도 항상 이렇게 확인해봐. 3 넣어봐. 마이너스 2x 여기 3 넣어보세요.
6이니까 마이너스 3은 0 해서 이렇게 하면 근이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면서 근이 3하고 마이너스 1, 근이 3하고 마이너스 1이랑 근 나오는 정수값 m이 3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정수근 문제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그냥 우리가 배웠던 부정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냥 풀면 돼. 근데 문제가 완전히 똑같은데 2번 문제 봐보세요. 이거 필기 잘해. 2번 문제 잘 봐. 글쎄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자, 2번 문제 봤더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이고요. 이거에 서로 다른 두 근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일 때 정수 m을 구하라. 아까 문제하고 틀린 게 뭐 있어? 완전 똑같잖아. 근데 풀이가 완전 달라요. 똑같이 두 근의 합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2에 m 더하기 1이야. 두 근의 곱을 구해봤더니 a분의 c에서 2m제곱 빼기 2야. 차이가 뭐가 있나 봐봐. 아까 위식에서는 여기가 m-1, 3 빼기 m에서 둘 다 1차야. 그래서 이걸 대입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걸 여기다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m을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 베타의 제곱이 나와버리죠. 머리 부셔져서 구하지도 못해요. 이게 여러분들 배웠던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두 근이 모두 정수란 얘기는 이미 이것은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뭘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서 여기서 m의 값을 먼저 구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거의 연립을 푸는 것이 아니라 써봐. 연립 풀면 복잡해요. 정말 복잡해요. 그것이 아니라 정수 조건, 이게 지금 정수 조건이지만 정수는 어차피 실수 안에 들어와 있는 수야. 그래서 실근 갖는다. 그럼 실근 가지면 판별식이요. D사라고 하는 건 이게 짝수라서 그렇죠. B-는 마이너스에 m 더하기인데 제곱하면 마이너스 없어지고요. B-의 제곱 빼기 AC요.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야, m제곱 마이너스 2m제곱이면 마이너스 m제곱이야. 이렇게 넘어와봐. m제곱. 2m이야. 넘어와봐.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여기 1하고 3이죠. 넘어오면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인수분해가 m-3 m 더하기 1로 돼서요. 숫자 너무 많다. m이 얼마랑 얼마 사이요? 윗줄에다 좀 쓰자. 쓸 게 많아서요. m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예요. 그럼 여기에 정수는 m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자, m이 0인 경우, 5가지 다 해봐야 돼. 선생님 문제 너무 어려운 걸로 했다. 간단한 걸로 할 걸. 자, m이 3인 경우, 이렇게 5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정수 m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구한 거를 원래 주어졌던 식이요. 저기 어떤 식이요? x제곱 마이너스 2에 m 더하기 1x, 저쪽에 옆에 있어서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대입을 해서 진짜로 그때 근이 정수 나오는 n값만 구하라 이런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여기 0 돼서 x제곱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2 빼기 2에서 x제곱은 0이죠. 그럼 여기서 x는 그냥 0이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근이요. 두 근이 있다라 그러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니까 이거 문제 조건에 안 맞아.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니야. m에다 0 넣어보세요. 0 넣어보세요. x제곱 여기 0 들어가면 마이너스 x 빼기 2는 0이죠.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와 x 더하기 1은 0에서 근이요.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근이 정수죠. 그래서 얘는 답이 돼. m 0이고 그때 알파 베타가 얘랑 얘다 이런 얘기예요. 자, m에다 1을 넣어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두 개는 뒤에 풀이집 있으니까요. 확인하세요. 여기다 1 넣어보세요. x제곱 빼기 4x고요. 1 넣으면 2 빼기 2에서 0이죠. 그럼 이거 xx 빼기 4에서요. 근이 0하고 4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두 근이죠. 요게 알파, 요게 베타. 알파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m은 1.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답이 돼. 그래서 나머지도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얘는 넣어서 만약에 근이요. 여기가 2분의 1하고 뭐 x가 3이 나왔다. 만약에 이걸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2분의 1은 정수가 아니니까 m은 답에서 2는 제외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야. 2하고 3도 뒤에 다 풀이해놨으니까요. 보세요. 이것이 바로 되게 어려운 실수 조건이 나왔을 때 부정방정식. 기억도 안 나는 친구들이 정말 이 문제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어떤 심한 문제나 이런 거 풀 때요. 자, 잠깐만요. 0일 때가 잘못됐다고 들어오셨는데 0이요. 여기 0 넣으면요. 마이너스 2네요. 야, 그러면 이거는 잘 보세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자, 0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인데요. 여기요. 이거는 근을 구해보면 근이
정수가 안 나오죠? 근해 공식으로 A분의, 짝수니까요. A분의 마이너스 B-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AC 하면서요. 이렇게 루트가 나오죠? 그래서 M0도 답이 아니다. 미안해, 얘들아.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야. 오케이? 됐죠? 자, 아무튼 요 문제까지 이제 우리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까지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의 주제 또 하나가 뭐냐면 절대부등식이야. 정말 중요한 얘기죠, 이것 또한. 선생님, 우리가 고1 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배웠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배웠는데 기억의 저편에서 너무 오랫동안 잊어져서 이것이 여러분들 고3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요. 다음 조건이 이제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자, 그거 하기 전에, 거기 보면 절대부등식 증명하기 전에 실수의 대소관계 비교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기초 내용 좀 잠깐 할게요. 실수의 대소 비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소 비교는요, 가장 큰 거는 A에서 B를 빼보는 거죠. 빼봐서 이게 양수라는 것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이거죠.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B가 큰 거고, 0이 나오면 두 수가 같은 거죠. 근데 특히, A와 B가 양수이긴 한데요. 양수인데 양수란 조건이 있어야 돼. 그것이 루트를 포함했을 때는 이걸 제곱을 하죠. 제곱을 해서 빼봐서 이렇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너무 쉬운 얘기야. 루트 5하고 루트 3이 있어. 대소비교하래. 중에는 루트 5가 더 큰데 이거 제곱하면 5, 제곱하면 3에서 빼버리면 이거다. 그래서 루트 5가 루트 3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틀릴 친구 없어요. 자, 근데 3번을 기억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 대소비교의 또 다른 방법이요. 하나를 하나로 나눠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1보다 커. B를 A로 나누는데 1보다 크다는 얘기는 B가 더 큰 숫자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2분의 3이요. 1.5죠. 몫이 하나라도 들어간다는 건 위의 숫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는 A, B가 양수라는 말이 여기도 포함이 돼 있어. 왜냐면 나눌 때 잘못하면 부동방향이 바뀌니까요. 근데 만약에 A를 B로 나눴는데 이게 1보다 작아. 예를 들어서 5로 나눠봐. 0. 얼마밖에 안 되죠. 1보다 작죠. 그 얘기는 밑에 있는 숫자가 더 크다는 숫자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요, 아주 쉬운 예 하나를,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예 하나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뭐냐면, 아이고, 어쩜 이렇게 지저분해졌니? 자, 선생님이 힘을 줘서 좀 깨끗하게 치울게요. 자, 여기까지 치워버리자. 자, 여기 붙여서. 이런 거 해볼게요. 자, 2의 60제곱. 그 다음에 3의 40제곱. 3의 40제곱. 그 다음에 6의 20제곱의 대소 비교하래요. 어떻게? 빼볼 수 있어? 1, 2번 돼? 바로 이거야. 얘네 둘을 대소 비교하는데요. 2의 60제곱을 3의 40제곱으로 나눠보세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얘네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 찾는 거야. 뭘로 묶을 수 있냐면 20제곱식으로 묶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 자, 얘는 2에 3 곱하기 20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건 3에 제곱 곱하기 20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거 3의 제곱, 2의 세제곱분의 동시에 20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20제곱 신경 쓰지 말아봐. 안쪽이 뭐니? 9분의 8이죠. 9분의 8이라는 거는 0. 얼마죠? 1이 안 되죠. 그거를 몇 번씩 해도요. 1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얘보단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러면 얘랑 비교할 수 있죠. 3의 40제곱과 마찬가지로 누구 밑에 나누든 상관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네. 20제곱으로 묶으면 되죠. 3의 2의 20제곱, 그 다음에 6의 20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20제곱으로 묶으면 6분의 9의 20제곱인데 잘 들어봐. 20 신경 쓰지 마시고요. 6분의 9는 1. 얼마니까 1보다 큰 숫자를 몇 번씩 곱해도 1보다는 크겠죠. 얘 1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제일 큰 숫자야. 3의 40제곱이 제일 큰 숫자야. 그냥 1등이라고 해놓자. 너 1등 해, 임마. 그치? 1등이 이 녀석아. 그럼 이제 얘네들만 비교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2의 60제곱과 6의 20제곱이요. 똑같은 방법으로 20제곱으로 묶어보세요. 그럼 여기 6이고요. 아까 20제곱 묶었더니 2의 세제곱이었죠. 6분의 8이죠. 1. 얼마죠? 몇 번씩 곱해도 이건 1보다는 커. 그럼 누가 제일 더 커?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1등, 얘가 2등, 얘보다 작으니까 얘가 3등. 뭐 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식의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6분의 8, 6분의 9, 9분의 8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1보다 작은 숫자, 0. 얼마. 자,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세 가지를 배우셨어요. 대소비교에서.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딱 들어오면서 수일에서 어떤 문제를 배웠냐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6번 문제 잠깐 볼게요. 6번이요. 자, 6번 문제 보세요. 대소비교의 이제 세 번째가 여기까지 끝났고요. 네 번째가 이게 어떻게 보면 통분약분인데, 어휴, 지우개들이 다, 잠깐만요. 자, 깨끗하게 좀 하자. 지저분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자, 너무 지저분하죠? 자,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자, 요런 문제들이요. 얘네들의 대소비교를 해라. 그래서 대소비교의 아까 1, 2, 3번까지 했는데 세 번째, 지수 문제에서,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 총 정리야. 지수 문제에서 밑이 다를 때는요, 밑이 다를 때, 지수 문제에 밑이 다를 때 대소비교하는 방법이 지수를 통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에 대소비교를 해라. 밑이 10, 그 다음에 5,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지수에서 배우는 거죠. 여기가 조그맣게 2라고 있어서 이거 10에 6분의 1제곱이야. 여기 조그맣게 2가 있으니까 5에 2분의 1제곱이야. 여기 또 1가 있으니까 28에 6분의 1제곱이야. 너무 쉬워요, 이제는. 아니, 어떻게 비교해요? 지수 통분하는데 벌써 얘네들은 6이 됐어요. 얘만 통분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밑에다가 3, 3을 곱해보세요. 그럼 이것도 6분의 세제곱이죠. 6분의 세제곱이죠. 그럼 이때 6분의 1씩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10의 1제곱, 5의 세제곱, 28의 1제곱 얘를 비교해줘라 이런 얘기죠. 6분의 1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 니네 루트 2, 루트 3이 있었을 때 이거 2의 2분의 1제곱과 3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럼 이거 신경 안 쓰고 2하고 3만 비교해서 얘가 크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더 커? 이거 125죠. 이게 제일 크네요.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제일 작네요. 그래서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대소비교예요. 오케이? 그래서 대소비교하는 네 번째가 지금처럼 지수 문제에서 지수를 통분하는 게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요. 나중에 로그 문제에서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다 필기해. 와, 선생님 총정리 잘 하잖아. 로그 문제에서 로그 값을 직접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로그 값 직접 계산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통분하려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봐봐. 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은 너무한가? 7에 6 이렇게 있고요. 5제곱근의 8. 그 다음에 6제곱근의 7. 얘네의 대소비교를 하래. 그러면 선생님 6의 7분의 1제곱, 8의 5분의 1제곱, 7의 6분의 1제곱. 어머, 통분을 하게 돼봐. 만약에 통분하면요. 5하고 7하고 6이니까요. 여기는 5, 6을 곱해서 5, 6. 여기는 7, 6을 곱해서 7, 6. 여기는 7, 5를 곱해서 7, 5. 이렇게 해서 이 밑에 거 없앴다고 치더라도요. 이거 6에 6, 5, 30. 8에 6, 7에 42. 7에 35. 니네 이걸 어떻게 계산할래? 이런 식으로 통분을 해서 숫자가 클 때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때 로그 값이 주어져요. 그냥 선생님 요거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A만. 요거에 직접 로그 값을 계산하라 이거야. 로그 7의 6제곱이야. 그럼 이건 7분의 1 떨어지고요. 로그 6이죠. 로그 6이라는 건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직접 로그 2의 값이 0.3010이다. 로그 3의 값이 0.4771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771이니 2니 4771. 해서 맞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서 0.7781에다 곱하기 7분의 1한 값 직접 구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몇 분의 몇에? 5분의 1의 로그 8. 근데 로그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5분의 3의 로그 2. 이렇게 해서요. 로그 2 0.3010 해가지고 5분의 저거 3배에서 0.9030 해서 이거 직접 값을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하는 거야. 이런 방법들이 있어. 오케이? 자, 아무튼 대소비교를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나올 수 있는 얘기 다 해드렸어요. 이거 이용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이제 절대부등식인데 절대부등식에서 이것만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할 절대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들은요.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2x 빼기 4가 0보다 크다. 이거는 x가 2보다 클 때만 만족하는 조건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절대부등식이요.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이건 니네가 x에다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양수가 나와서 항상 성립하죠. 이런 것들이 절대부등식이야.
자, 이 절대부등식에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2차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나오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건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말만 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양수일 조건이에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니? 붕 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뭘로 푸니? A 아래 볼록해서 양수이면서 허근 갖는다. 이걸로 푸는 게 우선은 여러분들 중에 절대부등식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절대부등식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완전 제곱식들은 다 절대부등식이야. 왜? 예를 들어서 x 빼기 2y의 완전 제곱이 됐다. 이건 항상 0보다 크죠. 물론 얘랑 같으면 등호가 성립하죠. 그치?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선생님 쪼르륵 다 썼는데요. 완전 제곱식 말고요. 그 식이요. 자, 요 식이 있는데 a제곱 b제곱 c제곱에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요. 이건 이미 선생님이 앞쪽에서 정리를 했어요. 이거 2분의 1에 필기했은 친구들은 다 기억나죠? 이런 식의 완전 제곱식 옆에다 써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0보다 크고요. A하고 B하고 C하고 같은 경우에 등호 성립한다? 이것도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야. 근데 거의 이걸 절대부등식의 의미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자,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산술 기하 평균이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죠. 산술 평균, 어떤 두 수의 평균이요.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죠. 기하 평균이라는 건 루트 xy인데, 자, 이 산술 기하 평균이 이쪽으로 오시면 결국은 등차 중앙, 등비 중앙과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이면, 예를 들어서 2, 4, 그리고 어떤 숫자가 더해지는 거고요. 등비면 예를 들어 2, 4, 8, 20 곱해지는 거, 곱해지고 더해진 거죠. 이런 걸 등비 수열이라고 그러죠. 그럼 얘네 세 개 사이의 관계는 4에서 2를 뺀 거나 6에서 4를 뺀 게 서로 똑같아요. 공차로. 얘는요. 4를 2로 나눈 값이나 8을 4로 나눈 값이 공비로 똑같아요. 이런 건 다 기억하세요. 일부러 이해 못할까 봐 이런 예까지 들어드려요. 그래서 A와 X와 B가 있고요. A와 X와 B가 있는데 이것이 등차면 X에서 A를 뺀 거랑 B에서 X를 뺀 게 서로 똑같다. 이거 위식한 거야. 넘어가서 2X가 A 더하기 B. 따라서 이때 X가 2분의 A 더하기 B. 이게 우리가 얘기한 등차 중앙이죠. 이것이 결국 산술 평균이야. 그 다음에 이거요. X를 A로 나눈 값과 B를 X로 나눈 값이 똑같죠. 대각선 곱하면 X제곱이 AB.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데 그 중에 플러스인 요 놈을 우리가 특히 그 중에서 뭐라고 하니? 산술 기하 평균. 곱해진 숫자들의 평균이다 이거야. 여기서 그래서 요 X를 구하려면 X는 얘 곱하기 얘다 이런 얘기죠. X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곱해진 숫자들의 평균이다. 그것이 기하 평균의 의미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 이 산술기하 평균은요. 뭐요? 별표 100만 개죠. 양수 조건이 주어진 최대 최소의 문제는 100% 양수 조건이 주어진 최대 최소의 문제는 100%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하겠다. 원래 책에는 합과 곱이 일정할 때의 최대 최소라고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양수 조건이 주어진 최대 최소예요. 오케이? 자, 하다못해 우리가 안 풀었던 문제 중에 앞쪽에 이런 게 있었을 거야. 자, 잘 들어봐. 앞쪽에 1강인가 2강에 이런 문제 있어. 선생님이 안 풀어줬었어요. 3x 더하기 2. 3에, 자, 9x죠. 거기 써있을까 아마. 9x 더하기 3x 플러스 1. 뭐 이렇게 있고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미치겠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려운 거를? 자, 우선 이거 3의 제곱이니까 여기 9가 있죠? 3의 세제곱이었던 것 같다, 원래 문제. 상관없어. 야, 각항을 3x로 약분해 보세요. 이거 얘를 써놓으세요. 3x로 약분하면 9죠? 자, 9x는 3의 x의 제곱이니까 3x로 약분하면 하나 지워져서 3x가 되고요. 1되고 3x분의 1이죠. 잘 들어. 지수함수는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항상 양수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여기 9라는 숫자가 일정해요. 일정하면 밑에가 최소가 되면 전체 값이 최대가 되죠. 그래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3x 더하기 3x분의 1은요. 바로 이거죠. 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xy. 저는 2가 갑자기 어디서 생겼어요? 밑에 2 있던 거 1로 곱한 거야. 그래서 2 루트에 x가 이거, y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버리면 아,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얘의 최소가 2예요.
근데 여기 1이 더 있죠. 그래서 밑에 분모의 최소가 3이 돼서 전체의 최대값은 3이다. 아마 우리가 물었던 거 여기 27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답은 9였을 거예요. 이런 식의 산술기하들을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언제? 양수 조건이 있었을 때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죠. 산술기하의 문제는요. 수십 번, 수백 번 나오죠. 자, 우리 하나만 더 할게요. 5번 문제예요. 자, 보시면 2007년도 교육청 문제인데 산술기하에 이용하는 문제는 너무 많아요. 지수로그 문제도 있고 행렬에도 있고 그중에 그냥 제일 복잡한 거 하나만 딱 깔끔하게 하나 하려고요. 문제 딱 보는 요령이야. 양수 조건이 있어요. 최소예요. 거의 100% 산술기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로그이야. 어차피 이거 증가한 함수인데 여기가 최소가 되면 전체 값들도 최소가 된다 이거야. 자, 그렇다면 우선 이거부터 보세요. 이거 a 더하기 b요. 크거나 같다. 2루트 ab라 그랬죠. 어머? 야, ab가 문제에서 16이래요. 이거 16 들어와봐. 4 나와서 이거 8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8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a 더하기 b의 최소가 얘의 최소가 지금 얼마야? 8이요. 그럼 제일 작은 거 아니면 이거 곱해놔도 상관은 없어요. 로그 2에 a 더하기 b a제곱 b제곱 로그에서 더하기는 곱하기니까요. 진수끼리에 이렇게 해서 각각이 다 최소 동시에 최소될 때가 구하면 되겠죠. 야, 그러면 이것도 해봐. a제곱 b제곱도 어차피 양수인데요. 얘는 크거나 같다. 2루트에 a제곱 b제곱이요. 근데 이것은 결국 ab의 제곱이죠. 근데 문제에서 누구니? ab가 16이래. 숫자는 좀 크네요. 2루트에 여기 16의 제곱이니까 누가 나오겠니? 16이 나와서 여기가 얼마 돼? 32요. 자, 마지막이요. a 세제곱 b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산술기하 여기서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2루트. 이게 지금 a 세제곱 b 세제곱인데 ab의 세제곱이죠. 그쵸? a 세제곱 b 세제곱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누구니? 16의 세제곱. 2에 16의 세제곱이죠. 오케이? 자, 근데 계산 좀 해보자. 16의 제곱은 그냥 16으로 나오고 16은 4의 제곱이니까 4로 나와서 이렇게 나오죠. 자, 숫자로 보면요. 이거 얼마니? 8하고 16에서 이거 2의 제곱이고 2의 4제곱에서 2의 6제곱이야.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 자, 이거는 2의 세제곱이고요. 자, 이거는요. 2의 5제곱이죠. 맞니? 따라서 여기 봤더니 얘네들의 각각의 채소들이 얘가 2의 자, 잠깐만요. 이게 2의 1제곱, 2의 4제곱, 2의 2제곱이니까요. 2의 7제곱이네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2의 세제곱, 2의 5제곱, 2의 7제곱 이렇게 됐죠. 그럼 2의 몇 제곱이니 여기가? 로그 2의 15제곱이죠. 앞으로 15 내려와서 바로 이 15가 우리가 그러는 최소다 이런 얘기죠. 산술기하 중에서는 제일 복잡한 문제를 풀었는데요. 나머지들은요 간단히 이거일 때 얘의 최소를 구하라, 이거일 때 얘의 최소 하나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문제로 모든 걸 하려고요. 좀 어려운 걸 골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되게 중요한 부정방정식의 풀이법과 절대부등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다? 산술기하 평균의 내용들 꼭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집합명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수능 개념 완성의 종결자 수학의 날개 정유현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봬요.